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할 차례죠? 교재에 가시면은 328페이지에 가시면은 19번 할 차례죠. 19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약집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19번서부터는 그 요약집에 쭉 넘겨보시면은 그 개발 파트 가시게 되면은 BTO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 이제 199 가시면은 그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 BTO하고 넘기시면 BTL 방식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두 가지가,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가시고 그 순서를 이제 가지고 민간 투자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 BTO하고 BTL이 잘 나와요. BTO하고 BTL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하거든요, 그죠? 민간이 건설해서 트랜스포는 이전하죠, 그죠? 이전하고 오퍼레이트는 그냥 운영이에요.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이 나다 보니까 수익형이 되죠. 수익형이고, 근데 BTL 방식은 그 운영하는 거예요.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해 준 거기 때문에 임대형이 되겠죠. 임대형이 돼서 일단은 얘는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것들이죠. 고속도로나 터널, SOC 사업 같은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교육시설, 이제 학교 건물이나 또 기숙사라든지 군인 아파트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건설 이전 운영은 예 찍으시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고속도로나 터널이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야매로 버스하고 택시하고 어딜 지나요? 터널 돈을 받죠. 그냥입니까? 투자비를 해소합니까? 근데 민간이 위험하죠. 수요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럼 나중에 사후에 또 보장을 한다. 근데 BTL 방식은 정부한테 그냥요 임대를 해줘요. 투자비를 해소하는데 임대료를 해소하죠. 사전에 보장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위주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겠습니다. 문제를 가시면 자, 고 328페이지로 가시면 19번 문제가 틀린 게 5번이 정답이죠. BTO 방식은 지금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준공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속 있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임차가 있습니까? 그럼 BTO예요? BTL이에요? BTL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20번에 가시면은 준공 있고 기속 있고 운영이 있죠. 그럼 BTO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지문이 나오면 BTO라고 찍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로나 터널이 있으니까 이건 버스하고 택시 터널 지나죠. 그냥요 돈을 받아요.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BTO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게 22번이었어요. 22번에다가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22번이 처음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20번이 나왔거든요. 그럼 22번도 똑같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니까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준공 있고 기속 있고 두 번째 임차 있죠, 그죠? 그럼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건물, 군인 아파트는 BTL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이 세 문제를 보더라도 뭐와 뭐를 많이 내요? BTO와 BTL.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21번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얘네들이 지금 박스에 기억하고 니은을 냈잖아요. 그럼 뭐하고 뭘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BTO와 BTL을 찍으시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기억을 보시니까 준공하고 기속하고 운영하니까 BT. 자, 우리가 요건 준공 기속 있고 맨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임차가 있어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BTL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임차까지도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고,
니은은 준공하고 기속하고 운영이 있죠. BTO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넘겨볼게요. 요약집 갑니다. 자, 페이지로는 198페이지예요. 198페이지를 가시면은 민간 개발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택지에 대한 개발도 공용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여기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토지 신탁,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 자, 그러면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건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이제 토소라고 하는데, 그럼 얘가 토지만 됐어요? 자금도 됐어요? 그럼 모든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먹죠. 그럼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데 그냥이다 위험이 높죠. 그럼 여기는 팁을 드리면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안 된다. 다 토지 소유자가 한다라는 게 거의 꿀팁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주 공동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지주 공동. 그래서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주 공동 사업은 지주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토소가 되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요. 그럼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서 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산해서 나눠 먹죠. 그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등가 교환 방식. 자, 이 방식은 자, 만약에 토지를 60억 됐고 건물을 40억 됐다면 6대4로 나눠 먹죠. 그럼 같은 가격으로 그냥입니까? 교환을 합니까? 그럼 여기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수수료 먹지 않죠. 그러면 수수료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뭘 공유해요? 지분을 공유하죠. 얘 수수료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럼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공사비 대물 변제입니다. 대물이라는 자체는 건축물로 일부를 주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수수료가 나오지 않고 지분을 완성된 부동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자,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주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입니까? 지분을 공유합니까? 공유한 거죠, 그죠? 이해하셨어? 그럼 수수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거기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밑에 사업 위탁이라는 게 있죠. 자, 사업 위탁도 지주 공동에 들어가요. 지주 공동에 들어가는데 사업 수탁이라고도 하고 위탁이라고도 합니다. 사업 수탁 방식, 위탁 방식. 그럼 얘는 등가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이 개발업자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탁자 붙으면 수수료 붙는다 그랬죠. 얘는 그냥 수수료가 생겨요.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얘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받습니다. 그럼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요.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하죠. 토지 소유자 다 합니다. 사업주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개발의 노하우만 제공하고 그냥 수수료만 먹어요. 수수료. 그럼 얘는 지분을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는다. 공유하지 않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얘와 반대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맡긴 사람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고요. 위탁자라고 하고 얘를 이제 수탁자라고 하죠. 그러면 얘랑 반대로 탁자가 붙었죠. 탁자가 붙으면 제가 수수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얘는 수수료 들어가는 대신에 지분을 공유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고요. 공유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 공동이 끝났으면은 토지 신탁이라는 게 있죠. 토지 신탁이 또 잘 나와요. 또 시험 문제. 자,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입니다. 사업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토지를 아예 신탁해서 맡겨버려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개발 신탁이죠. 보통 개발, 토지 개발 신탁 방식. 자, 이거는 토소가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넘깁니까? 근데 우리가 부기등기에서 이제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건 사실상 형식적이죠, 그죠?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럼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탁회사한테 넘어갔죠. 그럼 신탁회사가 그냥입니까? 얘가 토지 소유자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되고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가 이제 사업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도 얘가 되죠, 그죠? 수탁자가. 그래서 자금 조달도 자기 신용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요. 모든 명의를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로 하는 거죠. 그럼 관리 신탁 같은 경우는 또 책임을 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상이니까 돌려주게 되면 얘도 그냥요 수수료를 받죠.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탁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맞지만 그냥입니까? 얘는 형식상 소유권이 넘어가서 개발관리 처분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한테 돌려주죠. 그 수익 증권의 소지자예요, 그죠? 발행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명의는 신탁회사한테 이제 명의가 간 거죠. 자,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법인간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메뉴에 가시면 신차지 방식이 있죠. 그럼 신차지 방식은 제일 마지막에는 빌려줘서 나중에 돌려줬을 때 토지는 그냥입니까? 무상으로 반환합니까?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죠.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은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뭐 틀린 거는 답만 좀 체크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23번 가시면 자, 기출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24번하고 26번으로 가시면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출제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23번의 정답은 3번으로 해오셨죠. 자, 토지 신탁과 사업 신탁은 형식이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죠. 자, 얘는 그냥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사업 주체가 신탁회사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 많이 풀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예상 문제인데 틀린 것이 3번을 보시면은, 자, 얘 수탁이니까 수수료 발생하죠. 개발업자와 지분을 공유합니까? 공유하지는 않죠. 그런가요? 요거.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면은 틀린 거 3번을 보시면은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맞죠? 그다음에 신탁회사는 약정에 의해서 수익주권을 발행해요. 수익주권에 대한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하여 신탁계약 종료 시, 자, 어때요? 그냥입니까? 반환합니까? 그럼 토지와 건물을 반환하는 것이지 뭐 신탁회사 소유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고. 그런가요? 26번. 아까 자체개발 사업은 개발업자가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여기 지금 개발업자가 들어갔잖아요. 틀렸네. 이건 자체개발보다는 지주 공동으로 봐야 되죠.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분산했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27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안 풀고 2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8번을 가시면은 민간의 개발 방식에 대한 옳은 것은 자력 개발이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누가 나와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나와야 되죠. 사업 시행 주체도 토지 소유자죠. 자금 돌다가 이익 기속 주체 건설회사입니까? 토지 소유자입니까? 토지 소유자죠. 얘기 좀 해주세요. 토지 소유자. 등가 교환은 탁자가 붙었나요? 수수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지주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완성된 건물 일부로 구분 소유로 해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지분을 공유하고. 개발 사업이 완성이 이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이 가까울수록 그냥입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겠죠.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자 지금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니까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토지 소유자한테 귀속된다. 자 이거 X죠.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그냥이요. 아까 등가 교환이었어요. 지분을 공유하고 수수료가 안 생기잖아요. 자 이건 이익은 토지 소유자한테 귀속하고 사업 시행이 건설회사가 한다는 건 안 맞겠죠. 4번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5번이 정답인가요? 토지 신탁은 자금 조달 사업 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누가예요? 신탁회사가 한다는 5번이 정답이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오른쪽에 29번에 기억의 팁을 드리면 수수료가 들어갔죠. 그럼 수수료가 들어가면 그냥이야 타기 붙어.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네? 맞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 사업 시행 맡기고 개발업자가 사업 시행했다는 수수료를 받는 것은 그냥이야 사업 위탁이야. 니은은 토지 소유자가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야 요봐 신탁회사 따라요. 신탁회사 신탁 개발 방식 신탁회사가 들어갔죠. 그죠? 그 정답이 2번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0번은 개발권 양도제도 아시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소유권을 넘겨요? 개발권을 넘겨요?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한됐다는 건 소유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개발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 지역에 뭘 넘겼어요? 개발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만든 문제예요. 5번이 정답이고 넘겨볼게요. 31번 택지 개발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는 거. 2번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어 자금 조달과 시공의 전 과정을 담당한다. 자, 토지 소유자가 다 담당하는 게 아니죠. 토지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을 댄 거죠. 2번이 정답인가요? 32번은 기출인데 자 2번에 가시면 공용개발이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조성한 택지를 주택용지를 모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그 다음에 33번은 환지 방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환지 방식은 4번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 제외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을 합니까? 재분배를 합니까? 재분배하죠. 특히 이제 5번에 가시면 혼연 방식은 누가 누굴 합친 거예요? 환지하고 매수를 합친 거죠. 정답은 4번이 틀렸죠. 자, 34번 제가 얘기했지만은 극히어락 나오면 그냥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넘겨볼게요. 이제 35번하고 36번, 37번인데 자, 37번, 35번하고 37번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37번 있죠. 요거를 요약집으로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 가시면 이 문제의 해설을 제가 79페이지에 놨거든요. 79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우리가 1을 초과해야 기반 산업이죠. 1보다 작으면 비기반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화된 게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도와드리면 LQ라는 것은 거의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서 79페이지로 가시면은 A, B, C, D가 있죠. A, B, C, D. 자, 그 다음에 전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와 Y 산업에서 지금 X산업만 본 거죠? 무슨 산업만? X산업. X산업. 그럼 Y산업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느 것만 중점적으로 가야 돼요? X만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가 400, 그다음에 1200. 여기 얼마예요? 650. 여기가 1100. 여기가 3352 X산업이죠? 합계만 보면 되죠, 합계. 자, 합계가 얼마예요? 1000. 그 다음에 2000. 그 다음에 1150. 그 다음에 2100. 얘가 얼마죠? 625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LQ라는 것은 그 지역이 올라가죠. 지역이 X가 올라가고 그냥요 전국이 내려가요. 그러면 전국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은 제가 전국을 밑에 가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6250분의 얼마라고 돼 있죠? 자, 3350이라고 돼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전국이 다 같습니까? 그럼 위에 있는 크기만 봐서 1보다 커야 되니까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게 더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게 0.536이 나왔죠? 그럼 얘보다 크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지금 얼마에서 얼마예요? 1000에서 4000이죠? 400이죠? 그럼 딱 보더라도 0.4니까 제 수치를 안 넘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분의 1200이죠? 그럼 2000분의 1200이라는 자체를 계산하게 되면은 0.6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요 밑에 있는 것보다 커요. 그럼 얘는 1보다 크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자 1150분의 650이죠. 그러면은 0.565니까 그냥요 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것만 크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2100분의 1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0.524니까 얘는 안 넘죠? 그러니까 BC만 되겠죠. BC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잖아요. 이해 갔나요? 근데 이걸로 만약에 그 각각 계산을 하라 그랬을 때 빨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빨리 푸는 방법인데 야매를 원하세요? 해줄까? 이게 지금 당연한 이게 서울에서 빵빵 터지는 건데 지금 뭐냐면은 이게 계산을 만약에 하나만 구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구해서 그거를 얘가 1보다 크냐 작냐라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해설에 나왔듯이 A도시 입지기수라고 이분 해놓으셨죠? 이분은 다 구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A도시 LQ입니다. 그러면 거기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국이 내려갔고 지역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은 아까 얼마였어요? 얼마분의 얼마였어요? 6250분의 얼마였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3350 맞나요? 그 다음에 지역은 얼마죠? 1000에 400이잖아요. 제가 주말에 2시간 동안 야매를 해봤는데 구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다 틀리겠지만 뭐 이걸 곱해서 밑에 내리고 이걸 곱해서 올릴 수도 있고 이걸 구해서 또 구하고 이걸 구해서 또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가. 원하세요? 할까 말까? 자, 이 한 방에 가는 게 왜냐면 끊기면요 시간이 더 걸려요. 끊기지 말고 자 계산기는 갖고 들어가죠. 그럼 계산기를 가지고 한 방에 푸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얘를 곱하세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근데 아무거나 곱해도 돼요. 그죠? 얘를 먼저 나오든 얘를 먼저 나오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곱해서 그러면 이걸 그냥요 계산기가 해줘요. 그럼 나오잖아요. 그럼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누기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아무거나 나눠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1000으로 나누고 나누기 3350으로 나누면 안 끊기고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야매야. 부산은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전에 오신 분들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찍어보세요. 나도 찍어볼게. 이거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럼 계산기를 그냥이야 가지고 가. 가지고 가니까 찍어봐. 6250 찍고 나누고 1000 나누고 3350이죠. 그럼 나눠봐. 얼마가 나? 0.74 얼마가 나오잖아. 맞아? 끊겨 안 끊겨? 안 끊기고 그냥 간다는 거야. 호응도 안 좋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계산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시간이 걸려. 얘 구하고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랬잖아. 그럼 이 계산기가 이거 내가 해주는 거야? 계산기가 해주는 거야? 계산기가 해주는 거잖아. 아 죽겠다. 빵빵 터지도 않고. 알겠어요? 특강이나 들어. 특강 언제인지 알아? 언제야? 근데 뭐 내가 인원이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갖고 내가 판단하지 않지만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부산은 좀 저도 이제 힘이 쫙 빠져.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좀 인원도 없고 저도 이제 많이 적은데 그래도 좀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의 진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송우석 교수가 어떤 교수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걸 해줄 때 가져가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진가는 왜 그러냐면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요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위에 구하고 밑에 구하고 또 나누고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줘요? 계산기가 해줘요? 그렇죠. 계속 연습해서 요거를 곱한 다음에 안에 거를 나눈 거를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그냥 두들기시면은 그냥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했던 37번에 대한 해설은 그냥요 전국은 다 같아요. 그러면 전국을 구하고 그 위가 큰 거를 구한다는 자체는 다 구할 필요는 없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구한다는 것보다 아까처럼 한 게 더 빠른데 만약 이 저자는 어떻습니까? 해설을 놓다 보니까 이 네 가지를 다 구했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만약 네 가지를 다 구하라 그러면은 아까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안 끊기고 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연습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입시 개수가 한 90%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왜 배정이 돼요? 우리 기출 문제에 아예 정해져 있는 족보에 들어가는 애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자치기는 별표 치지 마세요. 자치기 보시면은 35번 있어요? 찾았습니까? 35번.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야매하는 게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여기 강의 아니라도 후기라도 좀 나눠주세요. 그죠? 후기. 근데 해준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합격하면 다 끝이야. 씨. 그죠? 자, 35번 있어요? 35번? 35번은 이게 15일 때 나오고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별표 치지 마시고 78페이지 가시면 78페이지에 가시면은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있어요. 요약집 78 있어요? 내가 그거 경제별 기반 승수는 내가 안 했지. 왜 안 했을까? 잘 안 나오니까 안 했지, 그지? 왜 지금 할까? 문제집에 있으니까, 그죠? 막발리잖아 이제 8월달이니까 마지막에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했으면은 다 까먹어. 어차피 까먹을 거 그냥 지금 하는 게 나아. 별표 치지 마.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있어요? 경제 기반 승수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투자론에서 총소득 승수라는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총투자가 올라가죠, 그죠? 총투자가 올라가고 요 앞에 있는 게 내려가요. 매가 내려간다면 이거는 총인구가 올라가고 그냥입니까? 기반이 내려갑니까? 기반이 내려가요. 그죠? 그럼 기반 인구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얘를 곱하면 얘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총인구의 증가분은 경제 기반 승수에다가 기반 인구를 곱하는데 만약에 5배라는 건 오는 따스 5배. 만약에 기반 인구가 100명이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전체가 500명이 늘어납니까?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제 기반 승수를 알게 되면은 이 기반 인구를 알게 되면 전체 총 인구와 이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렵게 떴던 게, 자, 우리가 2000시에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수출 기반 산업입니까? 그럼 안에 식당 같은 거는 비기반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참 어려운 게, 자, 제 요약집 보세요.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 자, 이게 좀 어렵게 떴는데, 자, 갑니다. 지역의 경제 활동 중에서 비기반 부분이 상승하면 경제 기반 승수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식을 비기반에다가 넣으면은 계산하게 되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지역에 기반이 많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거의 포화 상태입니까? 포화 상태는 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오히려 기반 비율이 아니라 비기반 비율이 많다면 하나가 들어가 되면 이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벌써 분위기가 안 좋잖아. 그럼 비기반이 클수록 경제 기반 승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비기반 부분과 경제 기반 승수는 비례관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기서 35번에 보시면은 어차피 기출이니까 아까 LQ가 입지 계수였죠.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의 발달 정도를 파악하고요. 2번이 지금 어려웠어요. 기반이에요, 비기반? 아예 기반이 아닌 게 많아야 나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총인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기반 승수가 커진다는 게 한번 논란이 됐던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3번에 자 지금 봐봐. 요 기반 인구가 100명이면 5배니까 500명이 늘어나죠. 그럼 여기서 경제 기반 승수에다가 무슨 인구를 곱해야 돼요? 기반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기반 산업을 곱해야 돼요? 기반 산업을 곱해야 돼요? 그러지만 지역 전체의 고용인구 증가를 산정할 수가 있죠. 그런가요? 그럼 4번 이 5배라는 승수는 해당 지역 전체 인구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고요. 자, 얘를 분석하면 고용인구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가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나는 희박할 것 같아. 35번은 그죠? 그러니까 36, 37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안 끊기는 식 기억하시죠, 그죠? 그걸로 한번 집에 가서 계산기로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이게 더 쉬운 게 그냥입니까? 계산기가 해줍니까? 계산기가 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끊겨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나누게 되면은 계산이라도 복잡했죠. 근데 그냥이야 아까 내 거는 안 끊겨. 대답해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이야 지역이 올라가. 전국이 내려가죠. 그걸 잘해야 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를 보고 여기 계속 연습을 하십니다, 그죠? 내가 어떤 걸 올리고 어떤 걸 내려야 될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넘기세요. 마케팅. 교재 요약집 들어갈게요. 186페이지 들어갑니다. 186. 제가 강의를 찍으면 동영상을 집에 가서 보시나요? 동영상. 잘 나와요? 동영상이? 목소리 괜찮아요? 낮아요, 목소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자, 그게? 알겠습니다. 마케팅 있어, 마케팅? 마케팅 들어갑니다. 부동산 마케팅. 마케팅에서 거의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 정도. 근데 이제 어디가 출제가 되냐면 거기 보시면 밑에 마케팅의 전략 3가지 차원이라는 데 있죠. 여기서 거기다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있죠. 3가지 이거 잡으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공급자의 전략 차원이에요. 2가지가 있어요. STP 전략하고 4P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P가 4개, 믹스 전략.
그러면 요건 누구의 전략 차원이죠? 공급자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1번에 가시면은 공급자의 전략 차원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힌트를 드리는 게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음에 틈새 시장을 점유. 시장 점유. 그 안에 시장 점유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시장 점유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가니까 고객 점유라는 게 나옵니다. 고객 점유. 고객 점유는 소비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다라는 거 아시죠? AIDA. 그래서 이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해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자, 그러면 소비자가 고객이죠. 그러면 소비자 나오면 무조건 얘는 고객 점유고, 소비자에 대한 행동이 이론에서 소비자 행태와 심리적 측면.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그냥요 관계를 유지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들어가죠, 그죠?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마케팅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이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나오겠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급자와 소비자 간이라고 돼 있죠. 공급자와 소비자 간. 자,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지속적으로 흐르죠. 브랜드를 내세우죠. 이런 거 나오면 관계 마케팅을 찍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시장 점유 마케팅에 STP라는 게 있죠, 그죠? 자, STP. 자, STP는 이제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주거용에 사용되고 보통 이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32평 아파트를 판매한다. 그럼 STP의 순서로 갑니다. 자, STP의 이 세그멘테이션이 세죠, 세. 그다음에 세분화. 그래서 시장 세분화가 돼요. 세분화는 자, 세분화라는 자체는 제품을 나눠요, 사람을 나눠요. 사람,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나누죠.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 이렇게 나눠요. 타겟은 그 중에서 찍는 거죠, 그죠? 타겟. 그래서 이거는 표적 시장의 선점, 표적 시장의 선점도 맞고 선정도 맞아요. 자, 목표 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 차별하죠. 차별하고 얘가 이제 한글로 위치예요. 위치라는 게 나오겠고, 차별화는 사람을 나눠요, 제품을 나눠요, 부동산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GS 자유와 공급 경쟁사 사이에 공급 부동산에 대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시장 세분화는 가장 중요한 게 3번.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을 세분화하죠.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목표 표적 시장의 선점은 타겟팅은 1번의 표적 시장 선점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서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이라는 건 그 전에 표적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자신들의 공급 경제사들의 자신들의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라는 단어가 있죠. 위치가 나오면 포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포피믹스는 상업용인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플레이스가 유통 경로죠. 유통 경로는 이제 내가 직접 분양을 하지만 간접 경로로 대행사나 중개업자 활용할 수도 있죠. 이런 거고요. 제품은 프로덕이에요. 그래서 뭐 지상주차장을 지하한다든가 실개천을 설치하는 게 제품이죠. 가격이 플라이스죠. 가격. 근데 중요한 것은 맨 밑에 가시면 시가랑 신축 가격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바꿔낼 수가 있는데, 자, 시가라는 자체는 나와 있는 시가대로 판매하는데요. 이 플라이스에서 우리가 요즘은 분양이 층수마다 똑같아요, 가격이 달라요. 다르고 뷰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신축 가격이라 그래요, 그죠? 이 신축 가격이라는 게 이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프로모션이 판매 촉진이죠. 근데 판매 촉진에는 홍보와 광고가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할 수 없죠. 그럼 우리가 홍보와 광고가 판매 촉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래서 홍보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TV나 신문 같은 기사를 자극시켜서 하는 거고, 광고는 그냥입니까? 돈을 지급합니까? 지급해서 광고를 한 거고, 판매 촉진은 이따 나오겠지만은 주택 청약자한테 경품을 제공하는 게 판매 촉진이죠. 프로모션이다. 그렇게 가지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고객 점유 마케팅 있죠. 자, 이제 고객 점유는 소비자예요. 그래서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AID, 아이다라는 게 있죠. 자, 어텐션이라는 건 일단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나 이제 신문 광고를 하고, 인터레스트는 궁금증을 이제 풀어주고, 요 디자이얼이 셀링 포인트라고 들어보셨죠?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 지닌 여러 특성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거를 욕망 단계에서 한다 그랬어요.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는 중개업 실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액션으로 이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다. 관계 마케팅은 아까 제가 브랜드라고 했죠. 관계를 유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일회성이에요. 장기적 지속적이에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보신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 마케팅은 거의 지금 제가 한 3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실험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광고라는 거는 요즘 출제가 안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189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밑에 광고라는 파트가 있어요. 광고. 189 요약지 189 있어요? 광고의 특성이 있어요? 부동산은 그냥요 지역마다 틀려요. 지역의 제한성이 있죠. 내용이 개별성이 있겠고, 우리가 한번 팔리게 되면 광고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성과, 자 보통 광고라는 거는 매도자만 해요, 매수자 다 해요. 양면성이 있고, 일단 신문 광고는 안내한다보다 전시가 좀 공간이 크죠. 전시가 더 사진에 대한 공간이 크겠고, DM은 다이렉트 메일 광고로서 우송에 대한 거고, 점도는 우리가 이렇게 유리창에 뭐 보증금 얼마 적혀져 있는 게 점도고, 노벨티는 여러분 열심히 쓰시는 이 볼펜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게 있죠. 실용적인 이런 작은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치하는 게 노벨티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문제로 가죠. 자, 338페이지 1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케팅 옳지 않은 거. 자, 2번 갑니다. 자, 고객 점유는 공급자가 나와야 돼요, 소비자가 나와야 돼요? 공급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시면은 3번에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 유형이 동일합니까? 자, 우리가 중개소가 좀 큰 데가 상가 담당하시는 분과 토지 담당은 다르잖아요. 유형에마다 항의하겠죠. 그다음에 3번은 좀 쉽게 나왔던 게 틀린 게, 5번을 보시면은 내가 빨리 자금을 회수하길 원해요. 그 다음에 지역 구매자들이 구매력이 낮아요. 그럼 고가보다 저가로 가는 게 낫죠. 자, 2번 가볼게요. 4번에 2번. 자, 공급자 중심이고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따로 틈새 시장을 점유. 시장 점유. 그 다음에 1번의 셀링 포인트는 아까 제가 욕망 단계에서 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자, 아까 5번을 보시면은 5번이 답이 2개여서 예전에 이의청이 들어갔던 문제였어요. 그럼 내가 아까 5번에 1번 뷰마다 틀리거나 총수마다 다른 거는 시가예요, 신축 가격이에요? 신축 가격 정책이죠. 시가를 고치셔야 되죠. 그렇죠. 1번에 시가를 뭐로 바꾸셔야 돼요? 신축 가격.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두 번째 줄에 표적 시장으로 선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죠. 내용이 안 맞고요. 그래서 답이 2개입니다. 2개고. 그 다음에 6번에 틀린 거 4번을 보시면은 고객 행동 변수나 고객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나눴죠. 세분화죠. 시장 세분화고. 자, 또 나왔어요. 7번에 3번을 보시면은 마케팅할 수행할 만한 가치가 유미한 구매자 집단은 시장을 분할하죠. 이것도 시장 세분화거든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별표. 옳은 거니까 다 볼게. 자, 1번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1번이 정답이죠.
분양 대행사를 맡기는 건 가격이에요, 유통 경로예요? 자, 3번에 경쟁업자도 마케팅 환경에 들어가죠. 그러면 경쟁하며 판매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사도 마케팅 참여로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볼게요. 아까 아이다가 있죠. 그럼 여러분 많이 힘드니까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고객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AI 뒤에 나왔다 고객이 나와야 되죠. 소비자. 그런가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여기에 P의 포지션과 포피랑 바꿔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5번은 포지션이 나와야 돼요? 프로모션이 나와야 돼요? 프로모션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넘길게요. 자, 9번은 이 저자의 내용이니까 풀어볼게요. 9번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관계 마케팅 아시죠? 관계 마케팅은요, 신규를 더 중요시할까요? 기존 고객을 더 중요할까요? 기존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죠. 이해해야 이걸 이해하는데.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 1번이 맞죠? 기존 고객이니까. 그 다음에 시장 전체의 매출액에서 자사 상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시장 점유율이라 그래요. 고객 점유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수요 탄력성이 작은, 자, 봐봐. 탄력성이 작다는 건 그냥이야 비탄력적이야. 대체재가 적죠. 가격을 높여야죠. 가격을 고가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상품을 차별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시장 세분화겠어요? 당연히 차별하겠어요. 차별하고 고객의 구매 심리, 고객 나왔죠? 고객이 나왔으니까 시장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0번에 5번 똑같은데 시장 장벽이 높고요. 자,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건 고가잖아요. 그럼 아까 고가는 탄력성이 어떻게 할 때? 작을 때 고가였죠. 비탄력적일 때. 그 다음에 11번은 1번. 아까 제가 아이고였죠. 아이고. 그럼 아이다가 그냥입니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입니까? 그럼 구매 의사 결정관이 AIDA거든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 나왔고 아이다 나왔다 그러면 고객 점유가 되겠죠. 1번이 틀렸죠. 12번을 기출이라고 해놓으세요. 자, 봐봐. 단지 내 친화적, 자연 친화적 실개천을 설치한다든가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에 반면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 디지털, 지상 주차장의 지하 같은 거는 이건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광고 홍보 기억나세요? 어디에 들어갔죠?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5번이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런가요? 넘겨볼게요. 13번. 13, 14 다 별표 쳐놓으세요. 우리가 다 기출인데. 자, 아까 기억에 차별된 아파트 평면 설계는 그냥이요 제품이에요. 모델하우스 방문국에 경품 제공하는 건 판매 촉진인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14번에 또 나왔다는 거죠. 기억하고 리을을 묶어보세요. 그럼 기억에 단지 내 자연 친화적 실개천 설치하는 게 뭐죠? 제품이고 청약자한테 경품을 추첨하는 거든 판매 촉진이죠. 그런가요? 중간에 니은은 중개업자 활용하는 건 유통경로고 분양가는 가격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5번에 2번. 자, 일로 보세요. 공급자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은 그냥이요 관계 마케팅이에요. 관계. 고객이 아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4번에 16번에 점포에 왜 유리창에 보증금 얼마 적혀져 있는 건 뭐죠? 이거는 이제 그 어떻습니까? 그 노벨티 광고가 아니죠? 점주 광고입니다. 노벨티 광고는 아까 실용적인 작은 장식 쪽으로 같은 거 가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마케팅은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차원만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